함수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함수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뭐 function이라고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함에 있는 숫자란 뜻인 거니까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6으로 변할 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될 때, 뭐 예를 들어서 5를 넣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서도 안 되고요. 7을 넣었더니 어느 날은 뭐 8이 나오고 어느 날은 14가 나오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된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하나면 그 결과도 반드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여기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1, 2, 3 똑같이 뭐 1, 2, 3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을 다음처럼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함수가 되는 거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 2, 3 마찬가지 1, 2, 3인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도 함수죠. 그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되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이 1, 2, 3인데 1하고 이렇게 가고 3은 화살을 안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 함수가 될 수가 없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이렇게 만나면서 대응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3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 2, 3, 1, 2, 3인데요. 하나씩인데 3도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될 테니 얘네들도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처럼 x값 y값이 뭐 1,2, 2,1, 3,3 이렇게 되어져 있는 x값과 y값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표현한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얘를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다면 얘는 함수일까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한번 봅시다. 원이죠. 그쵸? 원의 방정식인데 얘는 함수일까요? x값 하나에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개씩 만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y값이 두 개 되고 있죠. x값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하나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있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1, 2, 3, 뭐 여긴 a, b, c 순서대로 1이 a를 향하고 2를 c로 향하고 3을 b라고 할 때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함수의 이름을 제가 f라고 한다면 1의 함수값은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f1은 a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2가 c로 간다면 f2는 c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f3은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a값과 c값과 b값이 바로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라고 불리는 애들이고, 그 다음 이렇게 함수값들의 모임을 따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y 전체는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함수의 맨 처음에 시작을 알리는 x의 원수를 갖고 있는 이 x라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이런 함수에서 정의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집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집합의 표현 방법 중괄호를 사용해서 반드시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조심하셔야 될 건 치역과 공역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한번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에다가 a, b, c, d, e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났다고 가정해 본다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역은 a, b, c, d, e 얘가 공역이지만 치역은 a하고 b만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지 절대로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같아질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도 함수는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종류는 첫 번째, 상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로 똑같은 함수라는 겁니다. 똑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함수값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아야 돼. 비슷해서도 안 되고요. 알겠죠? 한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습니다. 1, 2, 3이 있고 마찬가지 A, B, C가 있는데 이쪽을 제가 F라는 함수, 이쪽을 G라는 함수라고 생각했었을 때 한번 보죠. 보세요. 여기서 1이 되고 이렇게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F라는 놈에 대해서 정의역은 뭡니까? 1, 2, 3. 공역은 뭡니까? A, B, C. 치역은 뭡니까? A, B, C. 이쪽 보죠. 정의역 뭡니까? 1, 2, 3. 공역 뭡니까? A, B, C. 치역 뭡니까? A, B, C. 다 동일하죠. 그렇다고 이렇게 했을 때 F와 G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함수값이 다르죠. 2일 때 C, 2일 때 B니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함수여야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모양새만 보시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이 있고요. fx는 x세제곱이 있습니다. 두 놈은 다른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정의역에 따라서 얘가 정의역이 0하고 1밖에 없어.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렇다면 0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이쪽은 0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렇다면 이번엔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 형태를 봐야 되겠다. 물론 실수 전체로 늘어나게 되면 서로 다른 함수가 되죠. 뭐 하다못해 마이너스 1 하나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주시고.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함수는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1 함수. 먼저 여기 용어에서도 보이듯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됐겠죠.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a, b, c, d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아닌 함수도 있습니까? 아까 봤듯이 아닐 수도 있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1대1이 아니죠. y값은 이미 표 두 개를 얻고 있으니까.
이런 함수가 아니라 다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것을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렇다면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처럼 합니다. 약간 보죠. 절대로 같은 쪽으로 1, 2, 3 입장에서는 절대로 같은 쪽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주려고 하죠. x1과 만약에 x2가 달라. 이렇게 된다면 함수 값은 어때야 될까요?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너랑 나랑 달라. 그렇다면 fx1과 fx2는 다시 지금 도연이랑 형욱이는 서로 다른 사람이죠. 맞습니까?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한 그 목표, 결혼 그 결과물, 그 아내들은, 부인들은 서로 같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일부일처제라고 하죠. 맞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1대1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건데 대놓고 1대1 함수인 것을 안 물어봐서 그래요. 이걸 물어본다고요. 다음 이 함수의 조건인 것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럼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된다고. 아,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걸 떠올리시라고. 이해하시겠죠? 또는 이거 말고도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함수 값이 똑같다면 x1과 x2는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이것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얘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맞죠? 얘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 함수값이 같아? 야, 내가 여기 썼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왔어.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 아니야? 또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이해되세요? 한 점에서 출발했다면 뭐 상관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1대1 함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나요?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첫 번째 게 더 이해가 된다. 1대1 함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얘가 더 잘 이해가 된다는 사람. 두 번째 게 더 이해가 잘 된다는 사람. 둘 다 이해가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생은? 두 번째 거요. 혹시라도 얘가 잘 이해가 됐다. 난 1대1 함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밑에 게 낫다면 밑에 것만 암기하시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그렇죠. 무슨 관계라고요? 대우 관계라고요. 그죠. 따라서 얘가 맞는 말이면 아래도 맞는 말이고 아래도 맞는 말이면 위에 것도 맞는 말일 테니까 둘 중에 어느 한쪽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참고 삼아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x1이 x2이면 fx1은 fx2이다. 이건 뭘까요? 너랑 나랑 같으면 우리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뭐지? 그럼 다시 볼까요? fx1과 fx2가 다르다면 함수값이 다른 거라면 그렇다면 x1과 x2는 다른 거야.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네들은 함수의 정의입니다. 아까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x값 하나에 y값은 하나씩만 대응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도 1대1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거고 함수는 아까 봤지만
함수는 아까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x값 하나가 들어가면 y값도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쪽 보세요. x1과 x2가 서로 같은 놈이에요. 알겠지? 그런데 이런 다중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같은 쪽으로 가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은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두 개를 반드시 꼭 구분져서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 한 다음에 뭐 그래프일 수도 있고 또는 벤 다이어그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갖다 놓은 후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의 개수는 을 물어보거나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개수는 을 물어봤었을 때 1대1 함수 찾으라고 또는 이거였다면 함수인 거 찾으라고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다시 한번 필기할 시간 드리겠지만 괜찮을까요? 그 다음 1대1 함수에 추가해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잠깐 보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도 지금 1, 2, 3이 있으면 여기 A, B, C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에 거는 그냥 평범한 1대1 함수고요. 아래 거는 1대1 대응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택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어서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는 거라면 아래쪽에 있는 1대1 대응은 깔끔하게 서로 간에 짝을 맺고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1대1 함수 중에서도 물론 얘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도 어떤 조건도 만족하셔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조건까지 만족해 주셔야 한다. 이해되실까요? 괜찮아? 여기서는 지금 봐봐. 치역 A, B, C, 공역 A, B, C, D 다르잖아. 여기서는 치역 A, B, C, 공역 A, B, C 똑같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x값 하나에 y값도 각각의 서로 다른 y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서로 다른 y값이 하나씩 대응돼야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잠깐 보시죠. 제가 어떤 특정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하는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해보죠. 얘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입니까? 그렇죠. 우선 함수는 맞습니까? 함수는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겠고 또 y값 입장에서도 나를 만족시켰던 x값도 하나만 있죠. 나한테 화살표를 썼던 x값도 여기 하나만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나한테 화살표를 썼던 사람도 여기 하나만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아이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볼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함수값, 우선 함수인지 볼까요? 함수는 맞죠? 아까 봤듯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다 대응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x값들이 없죠. 짝을 못 찾은 x값들이 없어요. 그런데 y값 입장에서 보면 이 값을 갖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x값이 이 값을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 이 함수값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있으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뭐 여기에도 있게 되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는 아닌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이 세계가 잘 올라가다가
과거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지. 이 새끼가 다시 내려오니까 얘랑 다시 만나게 되잖아.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갔으면 그냥 잊고 살아야지. 다시 또 올라오면서 얘랑 또 만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증가와 감소가 변했기 때문이고, 얘는 증가와 감소가 계속되니까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상으로는 증가와 또는 감소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뜻, 또는 감소한다는 얘기는 왼쪽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이고, 또는 얘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세요. 보세요. 증가한다라는 것은, 참고 삼아서,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거죠. x1과 x2를 비교를 해봤더니 함수값 있죠. 함수값이 누가 커요? 지금 여기가 x1이 있고 여기가 x2였다고 봅시다. 함수값이 누가 커? x1일 때가 커? x2일 때가 커? x2일 때가 더 크잖아. 이해지? 이 함수값은 얘잖아. 이 함수값은 얘고 얘가 더 크다고. 큰 놈이 큰 거 먹을 때 우리는 얘를 증가한다 또는 증가함수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반대로 감소하는 것은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되는. 그렇다면 x1과 마찬가지 x2가 있었을 때 fx1과 fx2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됐을까? 역전된 거죠. x1일 때가 더 크잖아. 이때 함수값은 여기고 얘 함수값은 여기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던져주고 다음 그래프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이런 보기가 나온다면 아 증가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주시면 될 거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냐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상동이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지금 이 부분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따로 필기한 시간을 안 드리는 이유는 다 각자 교재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최대한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영상을 공유할 테니까 거기서 필기할 내용 있으면 그때 필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일 때는 상수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상수함수는 말 그대로 얘는 항상 똑같은 숫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 이런 거 있죠. x축과 평행한 그래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배웠습니다. x축과 평행한 그래프. 따라서 이런 애들인 거죠.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쵸? y는 얼마 뭐 이렇게 생긴 거 맞습니까? 얘는 함수는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까. 물론 같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얘를 아까 봤었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형태를 따진다면 a, b, c 1, 2, 3이 있으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해될까요? 얘가 바로 상수함수. 이거랑 모양은 뭔가 느낌은, 어감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x랑 y는 그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x와 x는 그냥 같은 거죠. 이렇게 항상 같은 놈. x를 넣었더니 x가 나올 때 3을 넣었더니 3이 나오고 5를 넣었더니 5가 나와야지. 그래서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뭐 y는 x라든가 또는 fx는 x라든가 이런 형태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딱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죠.
요 함수 y는 x란 함수, x값과 y값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참고 삼아서 여기 좀 잠깐 좀 보죠. 좀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봅시다. 함수, 상동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상 같은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어떤 특정 놈을 봤는데 모양은 다르더라도 같을 수도 있다. 그치? 함수식은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들, 뭐 이런 것들. 그죠? 하나씩만 되면 되겠다. 서로 다른 값으로. 그 다음에 상수함수. 다 한쪽으로 모인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을까요? 봅시다. 함수의 개수인데요. 제가 정의역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1, 2, 3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1, 2, 3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의 서로 다른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뭐 소개팅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1, 2, 3, 1, 2, 3이 있는데 각자의 마음에 의해서 화살표를 쏜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2도 화살표를 날린다면 3가지 종류, 3도 3가지 종류. 따라서 전체 함수의 가지수는 3 곱하기 3, 3의 세제곱 2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하지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누군가를 마음에 든다고 화살표를 날렸다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절대로 그곳은 갈 수 없죠. 서로 다른 값으로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그렇다면 3은 1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다 1로 이렇게 가든가 또는 다 2로 가든가 다 3으로 가든가.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거고요. 다시 네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는 항등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1은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1로 가야 돼. 2는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선택권이 없어. 3은 3으로 가야 돼. 이해돼? 1은 항상 1과 같은 거니까. 따라서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야? 1개야? 항등함수로 그릴 수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1개야? 3개야? 1개일 수밖에 없잖아. 누가 그래도 이거 1개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3개라고 생각해야 있어요. 1은 1로 가잖아요.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잖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묶고 있는 거니까 항등함수의 개수는 1개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잠깐만 몇몇 문제들만 풀고 조금 쉬는 시간 다시 가질게요. 여기 칠판 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함수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좀 따져봅시다. 먼저 x에서 y로 얘가 함수인 것을 물어봤으면 방법이 없어. 선생님 얘도 함수잖아요. 얘도 2차 함수. 얘도 뭐 배열해보면 아시겠죠? 이런 것이 아니야. 모양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해보죠. 기억.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화살표를 날릴 곳이 있습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함수값은 2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로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0은 0으로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는 함수죠. 게다가 1대1 대응이네요.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얘는 함수고. 다시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1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는 3으로 가려고 봤더니 없네. 그치? 없어.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2차 함수잖아요. 실수 전체에서는 2차 함수였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hx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가고 0보다 작으면 2로 갑니다. 0보다 작으니까 2로 갈 거고요. 0보다 작으니까 2로 갈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1로 갈 거란 뜻입니다. 얘는 함수 맞습니까? 얘는 함수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물론 1대1 함수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봅시다. 이번엔 함수값에 대한 느낌인데 한번 보죠. f3은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x가 3일 때니까 3은 위에 쪽이야 아래 쪽이야? 3 위에 쪽이죠. 맞습니까? 지금 위의 영역이면은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라라는 얘기니까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이번에 F29를 물어봤어. F29는 이쪽이죠. 그렇다면 F29는 29에서 4를 뺀 놈의 함수값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얼마야? F25랑 똑같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 또 25가 또 여기 걸리죠? 얼마입니까? F의 21과 같은 거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 그 다음은 뭐였겠어? 17? 어떤 특징이 있어?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29, 25, 21, 17 어떤 특징이 있어? 4의 배수처럼 보이는데 1이 더 많죠. 맞습니까? 4의 배수처럼 보이는데 1이 더 큰 수. 그러니까 4의 배수보다 1 큰 수. 뭐가 있습니까? F5가 있죠. 맞습니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F5까지 내려갔겠지. 근데 5는 여기에 걸려? 안 걸려.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아, 맞다. 몫이 0이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F1도 가능하겠구나.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1 집어넣어 주시면 1은 여기 있으니까 얘는 2와 같아질 것이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수없이 많은 문제 유형 중에서 x에 대해서 얘는 지금 fx란 얘기는 요 x를 내가 어떠한 암상자에 넣었을 때 요 x가 어떻게 나올까 그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각자 문제집에서 한번 좀 다시 풀어봐 주시고 이 형태 좀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x에서 x로에 대한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대.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x란 집합 이렇게 나왔었을 때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랑 3이 있는 집합 x는 원소가 5개가 있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갖고 있는 무한 집합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잠깐 보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지금 얘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마이너스 1과 3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공역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요 네모 안에서만 일어나야 돼. 네모 안에서만. 알겠지? 잠깐 보도록 해보자. 제가 특정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지금 이 네모 안에서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함수값은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있잖아. 이해되세요? 지금 얘에 대한 실제 함수값은 여기 밑에 있잖아. 요 점. 요 x값잖아. 요 x값. 이해되세요? 요 점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보다 여기 있잖아. 이해돼? 근데 우리는 지금 공역이 야 여기서만 찍으라고. 너의 이상형 차원호를 왜 여기서 찾아? 이런 느낌이라고. 여기 내에서만 찾아야 되는데 얘 함수값은 밑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야. 1차함수잖아요. 1차함수는 맞는데 이 정의역과 공역 내에서는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얘는 함수일까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요 안에 들어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함수값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과 여기에 해당되는 요 y값들이죠. 요 y값들은 지금 화살표를 못 받고 있어요. 야, 너 좋아하는 애 있던데? 널 찍었던 애가 있던데? 걔는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화살표를 못 받은 애들이에요. 따라서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빠지니까, 그쵸? 치역이 달라지는 거죠. 치역과 공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은 요만큼만 있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빠지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신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공역과 치역을 같게 만들 수 있지? 요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면 모든 정의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요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함수는 맞아. 그 다음에 놀고 있는 y값 없죠. 이해되세요? 우선 함수 맞고 놀고 있는 y값 없어. 다시 말하면 공역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치역도 모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어느 하나도 안 빠져. 3에 있는 애들도 여기서 지금 나를 찍은 거고 마이너스 1인 애도 얘가 날 찍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그리고 3,3을 지나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도 있었을까? 요런 상황은 또 어때?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도 봐봐. 이 파란색 봐봐. 그리고 파란색도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함수값 다 갖고 있어. 따라서 함수 맞아. 그 다음에 놀고 있는 y값도 없고 넘치는 y값도 없어. 따라서 이 파랭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3과 3, 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1차 함수를 각각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둘 중에 하나 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은 버려야 되겠죠. 답은 두 개가 나올 텐데 파랭이 아니면 빨갱이일 텐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황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개가 다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것을 우선 머릿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됐을까요?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 함수값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특징들을 묻고 있는 거라서 F1이 2일 때 F7의 값을 물어보고 그냥 마치 그냥 퍼즐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먼저
뭐 x랑 y가 달라야만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1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4. 그럼 F2는 4라는 거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F2 더하기 1은 F의 2 곱하기 F1이 됐을 테니까 얼마야? 8? 뭐 이렇게. 여기가 4, 여기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자 생각하셔서 좀 문제 푸시면 되겠죠. 저는 한 단계 뛰어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3 더하기 3을 하셔도 괜찮죠. 그럼 또 F3 곱하기 F3이 됐을 테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값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치 퍼즐 풀듯이 푸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다. 서로 같은 함수일 때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요. 봐봐, fx는 지금 이런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가야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a 플러스 b로 가야 돼요. 맞아요? gx는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로 가셔야 되고, 1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됐을 테니까 1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 돼요. 그럼 두 개를 완전히 겹했을 때 똑같이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딱 갔었을 때 같은 값이 돼야 된다고. 그지?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인 거야? 네가 마이너스 5라는 거고 네가 1이라는 것이 된다. 이 얘기겠죠. 이게 될까요? 그렇다면 다음 수업부터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서로 같은 함수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같구나.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과 저쪽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 같구나 라고 해서 식 세우시면 좀 더 빠른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거고 실수 전체니까 직접 그래프를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쵸? 봐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래프로 확인하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y는 2분의 1 이거죠. 그죠? 이거 무슨 함수? 상수 함수. 맞습니까? 상수 함수. 얘는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죠. 증가함수가 없잖아요. 그치? 예, 일정한 함수입니다. y는 2x-1 이거 뭡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된 함수입니다. 얘는 1대1 대응 맞습니까? 맞죠? 1대1 대응이잖아. 맞아. 1대1 대응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아까? 올라가다가 다시 미련이 생겨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랬었어.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절대값 x를 잠깐 그려보시면, 잠깐 보시죠. 봐봐. y는 x 플러스 절대값 x는 둘로 나뉘어지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될 텐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냥 x로 나올 테니까 x 더하기 x, 2x가 됐을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벗고 나왔을 테니 x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0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함수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0보다 클 때는 y는 2x라는 그래프가 됐을 거고요. y는 2x.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y는 0. y는 0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x축.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증가가 없네요. 따라서 아닙니다. 4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증가감수가 바뀌죠.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도 한번 그려볼까요? 5번은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 x가 0보다
0보다 클 때는 y는 x 이런 그래프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3x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좀 더 급한 놈이 됐을 거라고요. 물론 여기서 만나면서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1대1 대응인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얘는 맞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맞아?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아까 썼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변형이 된 거죠. 1대1 대응이다. 우리 앞에서 이거 봤었던 문제와 유사 문제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그치? 이거 유사 문제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05번 잠깐 보죠.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와 g에 대해서 f는 항등 함수야. 항등 함수가 뭐라 그랬었지? fx는 x. 그죠? x 집어넣으면 무조건 내가 나오는 거야. 너 2 집어넣냐? 그럼 얘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얼마야? 2 더하기 g 마이너스 1이 5래잖아. 맞니?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g 마이너스 1은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는 상수함수래. 그럼 항상 똑같은 값으로 가는 게 상수함수잖아. 이게 되니? 따라서 g3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는 거죠. g라는 놈은 항상 3이야. 이해돼? f5는 5인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1, 2, 3 그려주시고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씩 만나야 되는 거죠. 1이 선택가 쓰는 경우 3가지, 2가 2가지, 3이 1가지. 1대1 대응. 항등 함수는 무조건 자기 전신으로 간다. 1가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다 1로 가던가 또는 다 2로 가던가 또는 다 3으로 가던가.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어? 3개. 이해되시겠어요? 우선 이런 문제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 교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보시고, 쌤 갖고 있는 친구들은 대표용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른 지금 개념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서 필수 문제 유형들 한번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봐서 합성함수 부분을 좀 더 나가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